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이상훈입니다. 도의회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 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포커스인에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강민국 위원장님도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1대 의회 올해 경상남도 그리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 간단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남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네. 교육청을 비롯해서 창원, 김해, 양산 등 13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교육 학예 및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해 더 전반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네. 감사 기간이 다른 상무위원회에 비해서 5, 6일보다 2, 3일 더 길게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당 기관이 많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또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예산 심의를 정밀하게 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장에 또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성갑 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1대 의회 개원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이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는데요. 작년에는 뭐 첫 번째 하다 보니까 개원 3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준비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해 두 번째 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따라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경남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남도에서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예산과 정책을 이렇게 펴왔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질의도 하셨고 뭐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질책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경남의 관심사가 로봇랜드 사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현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잘 짚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지만 경남도 의회에 또 의원님들의 또 본연의 업무가 행정을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지만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을 관리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지속형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14일간 일정으로 저녁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늦은 밤 11시까지 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답변과 자료 준비에 노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22개 부서입니다. 경남도정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 조치를
시정케 함으로써 저희들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네. 감시에 충실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표 위원장님. 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네.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고 예. 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다짐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일제잔재 천상과 예. 진주교육지원청의 토박이 말 이런 사업, 의령교육지원청의 호국의병소년단, 하만 또 교육지원청의 예.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사업 등과 같이 교육 현장의 우수한 정책과 사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년도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심도 있는 그런 심사 과정을 겪게 되는 기능을 가능해졌고요. 네. 또 도민들께서 의무해 주신 중요한 권한인 집행부 견제와 그다음에 감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성과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꼭 성과라기보다는 네. 7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산 노브랜드 사태가 어떤 민간 사업자의 예. 어떤 재무 불이행으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조목조목 이렇게 현안을 짚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임했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로봇랜드 사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지적도 하셨고 앞으로 그 방안의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제시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시 협약을 파기하게끔 빌미를 준 우리 그 행정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어떤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어떤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부분, 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짚어줬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예. 거기나 더구나 우리 그 경남은 더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어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네.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근 2, 3년 사이에 어떤 그 실적 지표를 보면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그렇게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행정에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쓰여진 예산이 적기적소에 잘 쓰여졌는지 또 올 한 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이제 깊게 질의를 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떤 신해진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올해에 있었던 어떤 예산의 어떤 성과라든지 사업의 성과를 내년 예산에도 접목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장님은 어떤 성과 있었다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평소에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는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무려 50개소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12개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 및 또 도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시정처리 58건 그리고 건의 43건 등 무려 101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함양 33 엑스포의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대행사 또 CJ ENM에 대한 적격성 문제라든지 또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 그리고 중앙역 채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내 미분양 주택에 따른 또 해소 문제 등을 이번 우리 행감에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상임위별로 주요 이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진해에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이 관리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는데 표 위원장님,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교육청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예, 사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웅동학원뿐만 아니라 사학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그 웅동학원의 재산 상황이나 처분 재산에 대해서 예. 교육청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합해서 맨 처음에 이제 134억인데 여기 이제 부채가 140여 원으로 있다고 이제 예. 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웅동학원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이제 부채를 탕감하고 예. 이사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경남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학의 법정 부담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로 100% 완납하는 사학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남이 8.1%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이 예. 15위권인데 네. 전국 평균이 17.2%로 매우 저조한 거고 우리 특히 이제 경남이 저조한 그런 예. 실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3%로 이제 정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완화를 하고 상향을 해서 일단 그래 이제 교육청 차원의 TF 팀을 구성해서 예.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웅동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학 관리하고 연관된 질의들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사학 전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사학에서 재단에서 출연한 그 기금 이외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출연한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그 재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교사 채용 문제 이런 부분도 예. 같이 이제 우리 그 경남은 좀 저조한 실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예. 세종이 이제 100%로 예. 돼 있고 충남이 100% 사학에 대해서 교육청에 의탁해서 예. 강사 채용을 하고 교사 채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예. 경남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질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 그걸 투명하게 해달라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지난 5년 동안 이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했는데 이 지적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표 위원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2014년도부터 이번 행감을 통해서 2014년부터 18년 6월까지 예.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사가 경기도에 이어서 경남이 두 번째로 네. 많은 숫자입니다. 예. 교육감도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 수가 서울, 경기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다 보니까 징계 숫자도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징계 범위가 예. 좀 미미하다. 다시 얘기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예. 가깝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징계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 한 가지는 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당했다가는 네. 교단에 서는 것도 위치가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징계 양형 기준에 맞는 예. 징계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 부모가 함께 다니지 못하는 이 상피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상피제라는 말은 뭐냐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예. 부모가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것을 피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52개 학교가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교사가 95명이고 예. 자녀가 98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국에 보면 세 번째로 예. 많은 숫자거든요. 예. 이렇게 경남교육청에서도 2020년도 인사관리 규정에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배제한다는 이런 예. 원칙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남은 도서벽지, 섬지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교사가 좀 발령받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두 분 위원님들은 이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워낙 이 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어떤 조국 전 장관 어떤 그 사건에서 이제 불거진 건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웅동학원의 문제인가? 경남에 여러 사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학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포병호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건절을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요즘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어떤 교사가 훈계를 하는 교사를 폭행을 해서 안면이 이렇게 몰골이 됐다는 한몰이 됐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겪은 어떤 침해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 등을 개발해서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어떤 그 학생이 어떤 교사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신뢰 있는 문화가 장착할 수 있기를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학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못했던 역할을 사학이 그 역할을 크게 또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 최근 5년간 범죄 발생률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1, 2라는 말씀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일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데도 이런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무너진 공직 기강도 큰 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우리 김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 대구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학생을 깨웠다고 그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해서 안면이 함몰되는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일선 교육 현장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또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혜를 좀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는 다르지만 교육에 대한 걱정한 마음은 다들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산 로봇랜드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김 위원장님, 우선 이 마산 로봇랜드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지적이 됐죠? 이 마산랜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산 로봇랜드 그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2008년도부터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로봇랜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경남을 로봇랜드의 전초 기지로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뜻에서 시작이 됐고 최초 그 민간 사업자는 울트라 건설이 사업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4년도에 울트라 건설이 최종 부도가 나면서 2015년도에 대우 컨소시엄 PFV 법인이 이제 만들어져서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실시 협약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업이 이렇게 전개가 돼 왔고 총 사업비는 한 7천억 정도가 들고 1단계 사업은 얼마 전에 9월 7일 날 로봇랜드가 개장을 하지 테마파크가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단계 사업이 준공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 테마파크는 준공을 개장을 했고 이제 2단계 사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은 수수 민자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전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2단계 사업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PFV 법인에서
애초 2015년도에 실시 협약하고 그 PF를 일으켜서 그 은행권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PF를 일으켰는데요. 그게 이제 상환 기일이 올해 9월 30일에 어떤 그 950억 중에 50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상환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재단도 마찬가지고 민간 사업자하고 지금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책임 소재, 그다음 기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사무감사를 현장에 가서 직접 이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행정 사무감사 정인으로 그 로봇랜드 자산관리사 그리고 서울랜드 서비스 대표를 정인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처음 이제 정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을 때는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 사무감사 전날 불출석 통보를 해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딱 그 로봇랜드 어떤 사태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 그다음에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의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은 어떤 파크 랜드 사업 전체 사업의 수익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어떤 우리가 질문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태 미리 예견을 했고 준비를 했다면 그 실시 협약 파기를 선언하기까지 안 갔어야 되는데 그까지 가게 만든 빌미를 준 재단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질타를 했고 이것은 뭐 순수 민간 자본으로 이제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실시 협약 5조 2항에 보면 책임의 의무, 연대의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 사항은 이 1, 2단계 사업의 전체의 책임 의무, 연대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이제 좀 크다라고 민간 사업자들이 판단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질타를 했고 어쨌든 그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의 어떤 정상화시켜 놓고 난 이후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네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 마산 로봇랜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뤘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이 세금이 투입된 국책 사업인 만큼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이슈인 만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우리 그 위원회에서 뭐 판단하기로는 제 개인적인도 그렇지만 우선 사업의 정상화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소재, 기책 사유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또 경남도나 또 재단이나 또 민간 사업자, 대주단들이 지금 물밑에서 어떤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대주단이나 민간 사업자들은 실시 협약을 조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의 어떤 과정에서 좀 접점을 잘 찾아서 사업이 정상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은 제가 볼 때는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시 협약상의 5조 2항에 대한 책임의 의무, 연대 의무인데요. 어쨌든 2015년도에 실시 협약을 이렇게 맺고 난 이후에 PFV 법인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미 1단계 사업에 시공자로 다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자들은 1단계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챙겼다. 그렇게 보고 2단계 사업이라든지 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민간 사업자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뭐 경남도에서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책임도 재단이나 행정에서 결코 면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 실시 협약상에 보면 우리가 그 지급 보증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81.5%를 이렇게 물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사업이 파기되었을 때 어떤 기책을 상금을 81.5%를 물게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울트라 건설 때는 그 어떤 내용이 그런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어쨌든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실시 협약성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고 경남도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전 홍준표 경남지사, 전 윤한호 그 정무부지사가 있을 때 그 협약을 체결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어떤 기책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라든지 어떤 그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도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번 마산 로버랜드 문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 먹튀라고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즉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대출 원금 상기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 3,660억이 투입되는데 국비 560억, 도비 1,000억, 그리고 창원시비 1,100억, 민자 사업이 1,000억이 들어갑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민자 사업 1,000억을 넣고 제가 알기로 총공사비로서 1,700억을 총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상당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2단계 사업은 3,34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순수 민간 자본은 다 투입이 돼야 됩니다. 호텔, 콘도, 펜션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안기 싫기 때문에 소위 이제 먹튀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도에서는 도를 비롯한 지금 창원시 마산 로블랜드 재단은 지금 철저하게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바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서 김성갑 위원장님이 이제 정책 결정 당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2008년도 사업자 선정된 이후에 2014년도 울트라 건설이 부도나면서 이 사업은 사실 자초가 돼버렸죠. 이 사업을 원래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을 또 재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로봇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대형 건설 업체를 다 찾아다녔죠. 그래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또 사업자로 맞이하게 된 거고 이 사실 이거는 계속된 우리 행정에서 안이랑 관리해서 나왔던 거지 정책 결정 당시에 책임을 나는 물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은 이 마산이 실제로 한때 대한민국 7대 도시였습니다. 그 7대 도시 영광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이 로블랜드 사업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테마파크라든지 호텔, 펜션 가지고는 이 사업하고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로봇 R&D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이 마산을 대한민국 또 나아가 세계의 로봇 산업의 메카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가장 큰 이제 원인이 이제 아까 그 먹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총 사업비가 7천억인데 1단계로 2,660억 원이 투입됐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실로 이어진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뭐가 변천이 된다면 도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대우건설하고 특수목적법인 마산 로봇랜드가 사업비 총 대출금 950억 원에 대한 요거 30일까지 갚아야 되는 돈을
아직 50억 원을 갚지 않은 그런 민간 사업장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그 채무 책임 소재를 놓고 이제 네. 좀 밀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실시 협약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는 행정과 민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은 가려야 하지만 이게 다만 이제 대기업이고 그 민간 사업자가 국가적인 책무를 그런 사업을 완수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까지 끝까지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존 사업의 틀 안에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대화와 소통을 좀 지속적으로 좀 펼쳐주길 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신규 사업, 또 민간 사업자가 투입 등 이런 그런 절차를 고려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졌거든요. 그 바이킹 놀이기구를 체험을 하다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이거 출발하는 학생이 항의가 있었는데도 그 출발을 시켜서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처음에 좀 수익에 대한 저감이 되더라도 바른 운용을 해서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산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셨을 텐데 김성갑 위원장님 어떤 지적들 좀 있었죠?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 사업은 김경수 도정의 혁신 사업입니다. 좀 세태한 어떤 제조업을 스마트 혁신으로 통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차게 지금 경남 도정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1년 예산이 한 950억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올해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매년 2천억씩 해가지고 2022년까지 8천억이 지금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스마트 산단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모든 사업들을 통틀어 보면 결국에는 지금의 조금 약간 세태한 제조업들을 스마트를 접목을 시켜서 산단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겠다, 혁신을 가져오겠다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100% 동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데 과연 이게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공급 기업이 있고 수요 기업이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의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너무 이렇게 950억이라는 어떤 예산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된다. 그 950억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수요 기업이 충분히 필요한 스마트가 이렇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스마트 지금 공급 업체들이 지금 경남 도내의 업체들이 한 30~4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60~70%는 지금 여객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급 기업을 이렇게 해서 수요 기업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여계로 또 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도내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도내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찾는데 좀 최선을 좀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 공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한데 그 인력 양성을 어떻게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경남도하고 의회하고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해가면서 사업을 좀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올해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좀 떠서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스마트 공장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건설 소방위원회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미분양 주택에 관련된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올해 경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응이 좀 부진하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강 위원장님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미분양 주택이 13,900호인데 전국적으로 6만 호가 미분양에서 볼 때 23.1%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의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도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경남 경제도 계속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의 주택 공급률이 10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도에서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낸 것이 4만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뭘 뜻하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었다. 즉, 이 주택 정책을 주묵구구식으로 했고 또 국가와 과 사이에 서로의 협업도 없고 전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도에서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또 수요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 사업자가 수주하는 또 공사에 있어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으로서 참여하는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고 이번 감사에서도 강력하게 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동 등 또 우리 도내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강력하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경남이 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대책 부분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에서 일선의 시장 군수님께서 또 건축 허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서는 그 도에서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간 지금 또 4만 세대의 신규 아파트를 승인해 준 걸 보면은 이거는 전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아마추어리즘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도지사님 주재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또 대책회의를 또 제가 열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따로가 아니라 또 한 목소리로 좀 도와서 해결할 어떤 방향이 좋을지 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가 이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지금 진주에 있는데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남 농업기술원은 이 남한의 유일한 종묘장으로 출발했습니다. 1908년도니까 이미 한 111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시설은 노후화가 됐고 또 농업기술이 있는 진주 초전이 이미 신도시로 발달되면서 이제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작물을 시험 재배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도저히 못 됩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가장 낙후된 동부 5개면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쪽으로 이 농업기술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66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전 사업을 서두르고 있고요. 또 문제가 이제 옮기고 나서 초전에 현재의 11만 평의 농업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그 업무, 상업시설 그리고 컨벤션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가로수길처럼
커피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사님하고 예. 또 저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진주의 마지막 남은 땅이고 또 진주 부흥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예산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을 9조 448억 원으로 편성해서 11월 4일에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조 2,100억 원가량, 그러니까 14.8%가 증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 경상남도 교육청도 내년 예산으로 한 5조 4,8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역시 582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먼저 합니다. 자, 표 위원장님, 먼저 이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은 예. 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5조 4,849억 원입니다. 네. 교육청 예산의 세입 구조에 따른 문제이긴 하나 중앙정부에 대한 세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서 올해는 증액폭이 조금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9.2%로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네. 실제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위한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교육감께서 제368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에서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방향을 학생 비중 높여서 진로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예. 교육 전반 예산 편성을 현황을 보면 고교 학점제 실시에 대비한 학교 환경 개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개선 사업,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강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이런 사업, 예. 그다음에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배움 중심의 수업 확산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 그다음에 창의 융복합 교육 등 학생 중심 미래 교육 혁신 사업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을 또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예. 성명 교체 사업, 네. 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예술, 교육 예술 활성화, 예술 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18년도 결산검사 그리고 지난주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타난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밀한 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 연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이월되고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편성을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2월 예산과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전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에 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선례적으로 답습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대한 낭비가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예산 산출 내역을 기초로 해서 계략적인 예산을 좀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후 불용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는 경상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그 예산이 9조 448억 원으로 뭐 전년도 대비해서 14.8%가 이렇게 증가됐는데요. 이런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경남 경제가 좀 어렵다.
있다라고 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했다고 네. 보고요. 어려운 뭐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의 어떤 규모를 어떤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확장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수 부족에 또 따라서 다른 어떤 내년도에 아마 지방채 발행을 한 2,600억 정도 예.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남 경제를 어떤 살리기 위한 민생에 방점을 찍은 민생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스마트 제조 혁신이라든지 그 또 창업 활성화,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어떤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조직 개편안도 올라왔는데 어쨌든 경남지사께서는 그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내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도 하고 있고 조직도 이제 개편 확대를 하고 있는데 창원의 이제 동남 전시장을 사회적 경제 혁신 센터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공유 경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채를 내서라도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를 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민국 위원장님은 이번 그 경상남도의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경상도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올해 1,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내년에 2,570억, 약 2,600억 가량을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현재 경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채무 비율 8%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재정 자립도는 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도 못하는 3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또 사실 우리 의회가 어쨌든 집행부에 대한 또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큰 국민이 부여한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 아니겠습니까? 의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심성, 또 공약 사업이라든지 또 불효불급한 사업이 녹아 있지 않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을 도의원으로 뽑아서 보낸 그 목적에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새 상임위원장님들과 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회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다시 경남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